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중앙동아 이 언론에서 이 보도를 주도를 하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같은 진보 성향 언론도 어제는 제가 좀 주춤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음모론을 보도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들도 같이 보도를 하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서 조국 사태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제가 조국 시즌2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조국 사태 때도 언론이 경쟁적으로 취재를 해서 여러가지 의혹들이 양산이 됐죠. 결국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조국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금 낙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 언론의 경쟁적 보도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엄마 믿고 추미애 아들 거짓말하고 있다. 국회 정언하겠다. 엄마는 추미애 장관이죠. 엄마 믿고 추미애 아들이 서모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부르면 내가 정언하겠다. 이것이 당직 사병 2017년 6월 25일에 휴가 미복귀를 그 점호 과정에서 안 당직 사병이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일병과 통화를 했다. 그 당직 사병이죠. 자꾸 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추미애 장관 쪽에서 국회에서 부르면 내가 가서 말할 용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휴가 의혹 첫 폭로한 당시 당직 사병인데 복귀 안에서 추미애 아들과 통화를 했다. 그런데 추미애 아들이 너무 당연하게 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해서 본인이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은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 쪽이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는데 그 해명이 거의 다 다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해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아들 문제를 야당 의원이 제기하니 소설 쓰시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변호인들이 마치 소설 같은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측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추미애 측은 미군 규정에 우선해서 이 휴가를 처리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한국군 휴가 규정을 적용한다. 일축 카투사 이야기죠. 미군에 지원 나가 있는 카투사 병사들이 추미애 장관 쪽은 미군의 규정에 의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면 휴가 연장 이런 것이 별 문제 없다 이야기인데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국방부가 공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한국군 휴가 규정을 적용한다. 카투사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추미애 아들 변호인 쪽은 휴가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한국군에서는 미군 규정에도 한국군이 카투사를 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일면은 아주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 보도를 냈습니다. 추미애 부부 중 한 명이 군에 직접 전화했다. 추미애 장관이나 그 부군이죠. 그 서성한 변호사나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들을 위해서 군에 직접 전화한 그런 의혹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근거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죠. 추미애 아들 복무 때 2차례 전화, 내부 문건이 있다. 그전에는 이 보좌관이 군에 전화했다. 이렇게 돼 있고, 서모 일병이 당직 사병과 통화를 한 걸로만 돼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나 남편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추 아들 복무 때 2차례 전화를 했다는 내부 문건이 있다. 압력 논란,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데 군에서는 휴가 그냥 절차 문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시점에 서 씨의 어머니 추 장관과 아버지 중 한 사람이 전화를 건 것으로 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부 문건에 이 국방부가 작성한 내부 문건이 있는데 그 국방부 민원실로 서일병의 휴가 처리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민원 전화가 걸려와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대로 카투사로 전화가 했다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 2017년 6월 25일과 26일 2차례. 그래서 그 전화한 사람이 부모 중 한 명이다. 자, 그런 또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것과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간을 읽어보면은
부모일지도 모른다. 아니면은 제3자일지도 모른다. 자, 추 아들 통역병 청탁 제3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개입이요. 자, 조선일보 일면 토끼사입니다.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 옆에 이 핸드폰 보는 사진은 제가 말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의 인물. 제3의 인물이 부모일까요? 자, 일단 부모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동안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 정책보좌관 이야기가 나왔죠. 민주당에 있다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로 그 파견 근무를 나간 국방부 정책보좌관 이야기가 나왔고, 또 추 장관 보좌관이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 정도가 나왔죠. 그런데 여권 관계자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이 취재원의 소스가 여권 관계자입니다. 야권이 아닙니다. 야권은 그냥 주장한다고 이렇게 집어버릴 수 있죠. 여권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당대표이던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 제3의 여권 인사가 청탁에 관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 의원실 보좌관과는 다른 라인의 여권 인사가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가 이야기합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해당 청탁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시 추 대표 보좌진이 아닌 다른 민주당 인사가 관여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여권 관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깝게 지낸 추 장관이 가깝게 지낸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이나, 그래서 이 제3의 인물이 당 고위 관계자 등이 청탁에 나섰을 가능성,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국회 상임위가 17개 상임위가 있죠. 상임위별로 다 소관 부처가 다른데, 본인의 상임위가 아닌 데서 어떤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같은 당 소속의 그쪽 상임위 담당,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당시 국방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소속의 동료 위원들에게 부탁을 했다, 이런 뉘앙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품앗이 청탁 같은 것을 가끔 하곤 합니다. 국회에서 서로 어떤 쪽에 민원이 있으면은 본인이 그쪽과 다른 상임위면은 그쪽 상임위 동료위원에게 민원을 대신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서는 아니다, 아예 부부 중 한 명이 군에 직접 전화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이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3면에는 이 일면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얘기 주변에서 많이들 안다. 청탁한 사람 밝혀지면 문제 더 커질 것이다. 청탁한 사람을 밝혀지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자, 청탁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당시 국방위원이냐? 아니면 다른 당직자냐? 군을 잘 아는 군 출신이냐? 아니면 추미애 장관 본인이냐? 부군이냐? 자, 그것이 제3의 인물 논란입니다. 그래서 제3의 라인, 이렇게 해서 추가 민원 전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신문 보도와 비슷한 내용이죠. 일단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 추미애에게 전화 받은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추 장관이 직접 아들의 2차 병가, 6월 15일부터 23일이죠. 그 직전인 14일에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것은 서울신문 기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여권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특히 청와대 기류가 중요한 것이 조국에 이어서 또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가족의 문제로 사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국회 쪽에서는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일단 전방위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면 윗면을 한번 보시죠. 식당에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했다는 말이죠. 식당에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면 그게 청탁이냐? 추미애 장관을 좀 보호막을 치려고 하다 보니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 휴가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것이지 청탁을 한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보좌관이 친하니까, 정청래 의원의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보좌관이 친하니까
엄마가 아니라 보좌관 형한테 물어본 것이다. 그런데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김치찌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민원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어떤 민원이나 어떤 문의라고 해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후에 집권당 여당 대표 쪽에서 본인이든 여당 대표 본인이든 보좌관이든 뭐 국방위원이든 여당 대표 아들의 문제를 군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냥 단순한 민원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압박이고 압력인 것이죠. 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일단 보고에 나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 의사죠. 청와대 의사. 자, 이 동아일보 같은 조선일보 같은 오면 하단에 보시면 청와대 민정실이 추미애 아들 의혹에 대해서 법률 검토 중이다.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률 검토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의혹 대부분은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조국 사태처럼 되면은 당내에서 사퇴 목소리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젊은 층이 예민해하는 불공정 프레임에 걸렸다. 단단히 걸렸다. 이래서 사퇴 추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뜩이나 집값 파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30 세대의 그 분노, 그 배신감, 박탈감 이런 것이 높은데 여기에 또 병역 문제, 뭐 병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특혜 이 복무 이런 의혹이 나오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사퇴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 당내 일각에서도 뭐 정청래나 그 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좀 엉뚱한 이야기를 했죠.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의 그 당이죠. 야당에서 군대를 안 다녀온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군대를 갔다 와서 이런 주장 못한다 했는데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신원식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서리스타 출신 신원식 의원이 주장을 하는 것인데 군대를 안 갔다 오면 모른다.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미필자는 민주당이 34명, 국민의힘이 12명, 민주당이 2,800 많다. 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렇게 보호막을 치는 쪽도 있지만은 이것이 이래도 가면 안 된다 해서 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인터넷 뉴스죠. 노컷 뉴스, CBS 노컷 뉴스도 그 비슷한 뉘앙스의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 추미애 함구력 내렸나? 조국 때와 다른 소극적 자세 왜? 이렇게 인터넷 신문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조국 때는 수사를 막 하니 청와대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일제히 나서서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는데도 청와대가 검찰에 항의를 들을 정도로 검찰이 막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건에 개입하느냐. 그렇게 들을 정도로 조국 옹호에 적극 나섰지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도 강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거의 청와대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관련 질문에 청와대 사람들은 수사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언급을 안 하면서 침묵 기조를 지키고 있다. 1년 전 조국 논란에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적극 옹호하던 그간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불공정 이슈와 맞물려 파장 커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9일에 여당 지도부가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입장이 좀 조율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을 향해서 결자 해제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스스로 사퇴하라 그 목소리도 나오지만은 스스로는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상 스스로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낙마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합니다. 한겨레 진보 성향 한겨레 신문도 추미애 아들이 군 특혜 의혹 불공정 내관 다시 건드리다. 불공정 내관 그 조국이 일으켰던 불공정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9%로 최저로 떨어졌었죠. 그 내관을 다시 건드리고 있다. 한겨레의 보도입니다. 아들 군 휴가 전국 최고로 떠올랐다. 야권은
젊은층 분노, 절망,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고 민주당은 일단은 사퇴하면 답이 없어진다. 이렇게 방어 총력을 펴지만 불법 여부를 떠나서 여권 타격은 불가피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논조죠. 동아일보도 여당 제2조국 사태로 번질까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어느 신문에서든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추미애를 조국은 그 전임 장관 조국은 문재인 정권이 끝까지 보호를 했죠. 추미애를 과연 보호를 할 것이냐. 그런데 조국과 추미애는 지금 여러 가지 불공정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닮았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조국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몹시 아끼는 사람이죠. 그래서 포스터 문재인 조국을 후계자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 부산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후계자로 키울 것이다.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감싸 안고 보호를 하려고 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좀 다릅니다. 추미애 장관은 처음에 정치를 할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의 시즌 원격인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삼보일배를 하면서 반성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추미애 장관의 그 가단성, 그 추진력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 물론 그 근저에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그런 그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을 시킨 것이지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서 후계자로 이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이 불공정 논란, 이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호할 이유가 없다. 그런 해석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 다음 이슈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선일보 보여드리면서 일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주호영 연설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 메인에 뜨자 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 해.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라. 불러라. 소환하라. 이겁니다.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라. 다음은 카카오에서 하는 것이죠. 다음 포털 사이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그것이 다음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뜨니까 윤영찬 의원, 참고로 윤영찬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네이버에서 이사로 근무를 했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인물이죠. 윤영찬 의원이 보좌진에게 명령을 합니다. 카카오 너무 하는군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소환하라는 건 카카오 관계자를 내 방으로 불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하는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딱 잡혀 있는 것이죠.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이것은 하나의 장면이지만은 지금까지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압박을 주고 포털 사이트도 그렇고 다른 언론도 그렇고 압박을 주고 했겠느냐. 그래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포털 외압 실체 밝혀라. 민주당의 포털 외압 실체 밝혀라.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사는 좀 씁쓸한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18면에 나온 기사인데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 확산 위기 때문에 거의 생활이 엉망이죠. 그런데 중국, 이 우한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은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하고 표창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글로벌 확산 와중에 중국 방역 공로자 훈장 표창 종식 축제. 자, 시진핑 주석이 이 코로나 방역에 공을 세웠다는 사람들에게 훈장을 막 주면서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개인 단체에 2,300여 개를 수유를 했습니다. 시진핑 코로나 방역 통해 중국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초기에 시진핑의 눈치를 보면서 시진핑의 방한을 성사시켜서 한국 방문을 성사시켜서 어떻게든
김정은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초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대한의사협회에서 9차례나 걸쳐서 차단해야 된다 했는데 중국 눈치를 보느라 차단하지 못한 그 첫 번째 방역 실패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와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중국은 지금 코로나 종식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9월 9일에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